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차담도 파트 이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차담도 파트 이희승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췌장과 그리고 담도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시경으로 암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암을 진단할 때는 조직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 접근을 하고 그 부위의 조직을 떼고 이 뗀 조직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검사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CT와 MRI 결과에서 모두 암 소견을 받았대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꼭 또 해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용의자가 있을 때 이 용의자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외모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취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물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조직학적 검사 확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T나 MRI에서 의심되는 병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시경적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췌장암, 담도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은요, 2번의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상 검사에서는 췌장암 소견이 나왔대요. 그럼 본인은 암인지 아닌지 혹은 조직 검사를 또다시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CT나 MRI 등 영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2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확진을 못 받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특히 췌장암, 담도암은 조직학적으로 진단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크기가 작아서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과, 소화기내과, 그 다음에 종양내과, 영상학과 교수님들이 매주 모여서 이러한 어려운 케이스들이나 진단이 잘 안 된 케이스들을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비록 조직학적으로 2번, 3번의 조직검사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되지 않았지만 영상학적으로 명백히 췌장암, 담도암이 합당한 경우에는 주치 교수님들이 췌장암, 담도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은 황달이 생겨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스텐트라고 하는데 이 스텐트는 얼마마다 교체를 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먼저 황달과 스텐트 시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먼저 황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가 있고 이 담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차선으로 생각을 하면 일방통행입니다. 역주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담도를 막는 종괴라든지 어떠한 암덩어리가 있을 경우에 담즙은 담도에 쌓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담즙으로 인해서 눈에 황달이 생기고 피부가 가렵고 대변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이러한 황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시술이 필요하고 이 시술을 시행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스텐트가 됩니다. 스텐트는 쉽게 설명드리면 모양이 우리 여성분들이 하게 되는 파마의 롤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마의 롤과 비슷한 모양의 스텐트를 삽입해서 길을 열어주게 되고 열어준 길을 통해서 담즙이 적절하게 배설이 되게 됩니다. 아니, 파마할 때 롤이라고 하니까 이게 확 와닿는데요. 그럼 이 스텐트는 플라스틱 스텐트 종류 하나인가요? 스텐트는 크게 플라스틱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제거가 가능한 반면에 직경이 얇은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 스텐트는 최근에는 쉽게 제거가 가능한 금속 스텐트도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스텐트는 제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직경이 넓어서 담즙을 쉽게 배설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그때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암의 위치에 따라서 주치의 교수님께서 어떤 스텐트를 삽입할지를 아마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스텐트라고 하면 얼마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교체 시기는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분들은 항암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괴가 계속 크기가 커져서 스텐트를 막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암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텐트 안에 찌꺼기가 쌓여서 스텐트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교수님께서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스텐트가 잘 개통되어 있는지 막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스텐트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 일상생활을 하다가요, 스텐트가 막히면 큰일인데 이럴 땐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떨 때 병원으로 급하게 가야 되나요? 스텐트가 막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황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황달 증상이 생기면 눈이 노랗게 변하고, 그다음 피부가 가렵고 대변 색깔이 하얗게 변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담즙이 저류가 되기 때문에 담도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상복부 복통이 있으면서 발열이 생기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아니면 주치의 교수님과의 빠른 면담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나 발열 증상이 실제 암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진통제라든지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빨리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은 내시경 초음파와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관 조영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라고 권유받았대요. 와, 말이 너무 어려운데 먼저 이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관 조영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위대장 내시경은 자동차로 치면 앞유리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도로의 앞쪽을 주로 전방 시야를 많이 보게 되고, 저희가 다루게 되는 췌장암,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측방 시야, 즉 옆쪽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연유리가 잘 뚫려 있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한 데 사용하는 특수 내시경이 필요하고, 그러한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관 조영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꼭 해야만 되나요? 이분은 입원할 좀 사정이 안 되시나 봐요. 단순히 진단 목적의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라면 입원을 굳이 하지 않고도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역행성 췌장관 조영술은 진단 목적뿐만 아니라 시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텐트 삽입 아니면 담석을 제거한다든지 이러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술 후에 합병증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입원을 해서 합병증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건강고고 구독자 여러분, 내일은 좀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